자, 이번 시간은 우리 문법에서 단어 파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너희들 교재 12페이지고 단어 파트는 우리가 약간 수능에서 이제 한 문제 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고, 그 다음에 개념이 약간 달라져. 앞에 품사랑 개념이 좀 달라져서 개념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일단 단어 한눈에 보기 전에 아래 단어의 개념을 먼저 보면, 자,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우리가 요거를 품사라는 것을 바탕, 품사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얘기해 보면, 우리가 품사가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용언, 동사, 형용사, 그 다음에 이제 수식어,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관계언, 조사, 그 다음 독립언, 감탄사 있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은 뭐가 있을까? 체언 있겠지, 체언. 즉 명사, 대명사, 수사, 그치? 그 다음에 동사, 혼자 쓸 수 있지? 형용사,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감탄사,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 요런 것들 뒤에 붙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 이거 뭐가 있을까? 얘는 조사가 있지. 결국은 단어는 이퀄 뭐다? 품사다라고 얘기하면 돼. 단어는 이퀄 품사다. 그래서 그 아래 예문을 보면, 예문에서 그 남자는 키가 매우 크다 에서 단어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그냥 품사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남자는 관형사, 명사, 보조사, 키, 명사, 가, 주격조사, 매우, 부사, 크다, 형용사, 이렇게. 즉 단어의 개수 이퀄 품사의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단어 얘기했고, 이제 우리 단어 파트를 들어갈 때 새로운 개념이 두 개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우리 품사에서 용언에서 너희도 혹시 어간 알지? 어간. 자, 어간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되죠? 미가 와야 되지, 그지? 어간의 친구는 어미다. 이거 중요하지. 어간의 친구는 어미다. 근데 요렇게 어간과 어미의 관계처럼 또 다른 이렇게 친구 관계, 즉 같이 붙어 나오는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여기 얘기하는 단어의 구성 요소. 어근이야, 어근. 그럼 어근은 뭐냐? 어근은 실질적인 의미 부분이야. 즉 다시 얘기하면 뜻 부분이야. 뜻. 오케이? 자, 그 다음 접사는 뭐냐면, 접사는 그 어근의 앞뒤에 붙어서 그 뜻을 제한하거나, 하나 더 쓸까? 제한하거나 강조하는 부분이야. 강조. 오케이? 그래서 어근의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접미사라고 한다. 아마 중학교 때 좀 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다란 단어를 주면, 밥다에서 우리가 뜻 있는 부분이 어디야? 요게 뜻 있지, 요게, 그치? 근데 앞에다 선생님이 짓을 넣게. 그럼 이 짓의 기능은 뭐냐면 밥다를 강조하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접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밥다의 밥은 어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집밥다란 단어를 만든 건데, 그러면 쉽게 이렇게 하면 돼. 집밥다란 단어는 어떻게 만든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 앞에 짓이라는 접사가 붙었고 뒤에 밥이라는 어근이 붙어서 만들어진, 즉 접사 플러스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어근과 그 다음에 어간의 관계를 알아야 돼. 어근과 어간은 같다, 다르다? 같다. 혹은 다르다. 어느 거야? 다르다, 그치? 다르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있잖아요. 먹다 같은 경우는요, 이때 먹은, 그는 뭐예요? 먹이죠. 그죠? 먹이죠. 뜻 있는 부분. 근데 간도 먹이잖아요. 그치? 둘 다 먹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예, 똑같은데 이거는 우연히 똑같을 뿐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유리란 단어 볼게. 유리. 자, 유리란 단어를 보면 이때 그는 뭐야? 이때 어그는 그냥 유리야. 그치? 왜요, 선생님? 어그는 뜻 부분이니까 이 유리 자체가 뜻이 있는 거지. 근데 어간은 뭐니? 어간은 유리? 아니지. 이때 어간은 없지. 그럼 왜 없냐? 어간의 개념을 알아야지. 어간은 뭐야? 활용할 때, 활용시, 앞에서 고정된 부분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활용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동사 아니면 뭐지? 형용사에만 어간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유리는 명사잖아.
명사니까 뭐 할 수 없다? 활용할 수 없어서 어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즉 동사 형용사에서는 우연히 이렇게 같을 수 있어. 근데 명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어근만 있고 어간은 없다. 요거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거 그러면 동사 형용사에서도 무조건 어근과 어간이 같냐? 그렇진 않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 요 집밥다를 그대로 예로 끌고 올게. 예를 끌고 올게. 자, 집밥다. 자, 집밥다란 단어에서 우리가 어근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밥이 어근이지. 그지? 밥이 어근인데 그럼 어간은 뭐냐 하면 어간은 우리가 이게 집밥다가 이제 기본형이 됐지. 선생님이 어간 찾을 때는 기본형에서 다만 빼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는 다만 빠지면 집밥이 되는 거야. 집밥.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접사가 붙은 케이스는 그때 어간은 접사와 어근을 포함한 게 어간이 되는 거지. 요 말 이해될까? 만약에 그냥 접사 없이 어근만으로 이루어지면 그럼 뭐 그때 어간이랑 같을 수 있어. 이렇게 먹다와. 오케이? 그런데 접사가 붙으면 그때는 접사와 어근을 포함한 게 바로 뭐가 된다? 어간이 된다. 괜찮니? 자, 근데 선생님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볼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선생님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짓밟히 쉬었다. 자, 짓밟히 쉬었다는 어근과 어간 접사를 구해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얘는 풀었으면 짓 플러스 밥 플러스 히 플러스 그 다음에 뭐예요? 시 플러스 그 다음에 엇 플러스 다지.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짓이 뭐가 돼? 어근은 얘야. 얘가 어근이야. 그지? 이 짓은 아까 얘기했지만 접사지. 이 짓은 지우고 얘는 접사가 되는 거고요. 히는 뭐냐 그러면 어근 뒤에 왔는데 만약에 얘를 우리가 어간으로 본다면 선어마음일 수 있지만 우리가 선어마음이면 노핑과 시제밖에 없기 때문에 히는 뭐야? 얘도 접사야. 접미사. 그 다음에 시는 높임의 선어마음이지 엇은 과거 시제 선어마음이 다는 평서형 종결음이. 그래서 우리가 짓밟히가 바로 뭐가 돼? 어간이 된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어근과 어간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 어근과 어간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할 건데 앞에 여기 우리 한눈에 보기 있잖아. 한눈에 보기를 선생님이 대신 먼저 필기로 이렇게 할게요. 자, 메모 뒷칸에다 메모 필기 하도록 하죠. 갑니다. 자, 단어는 어근과 어간에 따라서 단일어가 있어요. 일단 단일어. 단일어는 어근만 한 개 있는 거야. 어근만 한 개. 예를 들면 우리가 먹다에서 먹이 어근이지 어근만 있어야 돼. 접사도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명사 유리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펜 이런 게 어근이야. 근데 우리가 책상은 뭐가 돼? 책상은 단일어가 될 수 없지. 왜? 책과 상의 결합이니까. 이건 단일어가 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어가 있어. 복합어. 딱 이제 얘기 들었을 때 복합어는 뭔가 결합된 것 같지? 복합어는 두 개가 있는데 처음에 파생어가 있어. 파생어. 자, 파생어는 이제 여기에 접사가 붙는 거야. 어근에. 접사 플러스 어근이거나 혹은 어근 플러스 접사. 이렇게 돼. 아까 얘기했지만 어근 앞에 붙는 접사를 뭐라고? 접두사. 어근 뒤에 붙는 걸 접미사. 선생님 예를 들면 접두사에 아까 집밥다. 이거 그대로 갈게. 집 플러스 밥다 해서 우리가 집밥다인데 자,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들아 여기서 어근은 밥이지. 밥. 그지? 밥의 품사 뭐야? 밥다니까 동사야. 그지? 동사인데 접두사가 붙어서 집밥다가 돼도 품사는 그대로 뭐야? 동사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접두사가 붙으면 접두사는 뒤에 오는 어근에 뭐에? 어근에 뭐를?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요게 포인트야. 접두사는 뒤에 있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어근 플러스 접사 즉 접미사를 보면 예를 들면 얘는 먹다에서 먹 어근 플러스 접사 이를 붙여볼게. 이 이가 우리가 제일 많이 붙는 접사거든. 그래서 이때는 이게 어근 그 다음 이가 접사잖아. 먹다는 동사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먹다가 이 붙어서 먹이가 됐는데 근데 접사 이가 붙어서 뭐가 됐어? 얘는 명사가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접미사는 앞에 오는 어근의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그럼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바꾸지 않을 수 있다인데 그 얘도 선생님 적어주면 우리 앞에 선생님 요거 여기 적었었어. 요 히 요런 거 히 요런 것도 접사인데 요것도 못 바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다 어근 먹 뒤에 접사 히를 붙이고 다를 붙이면 먹히다가 되죠. 먹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어근이 먹은 그대로 동사인데 접사가 붙어서 뭐가 됐어요? 먹히다 그대로 동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안 바꿀 수 있는 전미사도 있고요.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전미사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려와서요. 이제 합성어라는 게 있어. 합성어. 그럼 합성어는 뭐냐? 어근 플러스 어근. 어근과 어근이 두 개가 결합되는 건데 합성어도 또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통사적 합성어. 또 하나는 비통사적 합성어가 있어. 자, 통사적 합성어 뭐냐면 어근과 어근의 결합 방식이 우리말 어순에 맞게 결합한 거야. 오케이? 어떻게 결합했다고요? 우리말 어순에 맞게 결합한 거야. 그럼 비통사는 뭐냐? 우리말 어순에 맞지 않게 결합한 건데 선생님 그럼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 아니 너희가 나한테 질문해야 될 거. 이 우리말 어순이 뭐예요? 근데 이미 너희는 알고 있어. 품사를 하면 알고 있어. 첫 번째, 비통사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만 비통사고 나머지는 통사다. 가볼까? 첫 번째, 용언의 어간. 얘들아, 어간 뒤에 뭐 붙지? 어간 뒤에 무조건 뭐 와야 돼? 어간 뒤에 어미 오잖아. 그치? 근데 어미가 없이 그냥 명사가 바로 와. 그럼 비통사야. 무조건 어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어미 없이 명사가 바로 붙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 점심에 오징어 덮밥 먹었어요 하면 이 덮밥은 우리가 덮다라는 동사에서 어간 덮 뒤에 명사 밥이 붙었잖아. 어미 없이 붙었잖아. 그치? 이래서 비통사적 합성어야. 만약 이걸 통사적 합성어로 바꾸면 중간에 어미를 넣으면 되겠지. 근데 어떤 어미가 들어갈까? 용언의 어간, 동사용사가 명사를 꾸미려면 이게 관형어가 돼야 되지. 우리 문장 성분 배웠으니까. 그러면은 관형어가 되려면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야겠지. 그래서 덮은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두 번째 용언의 어간. 똑같네. 어간 뒤에 뭐 와야 되지? 어미 와야 되지. 어미 와야 되는데 어미가 없이 그대로 용언이 와. 이래도 안 돼. 예를 들면 우리가 뛰놀다. 자, 뛰놀다는 용언 뛰다. 뒤에 놀다가 붙었어. 그치? 근데 중간에 뛰다에서 어간 뒤에 바로 용언 놀다가 붙었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중간에 어미가 없기 때문에 비통사인데 그럼 얘도 통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중간에 어미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때 어미는 연결 어미가 들어야 돼서 놀다 이렇게 얘기하면 통사적 합성어가 되는데 그냥 뛰놀다가 되면 그냥 비통사적 합성어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부사. 우리 부사는 뭐 꾸미지? 품사에서 동사, 형용사를 꾸미지. 그래서 선생님 첫 시간에도 얘기했을 거야. 품사 모르면 그냥 문법은 끝난다고. 그러니까 꼭 품사 정리해야 돼서 부사는 뒤에 동사, 형용사를 꾸미는데 가끔가다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 원래 명사 앞에는 관형사가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부사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 예를 들면 우리가 척척박사. 자, 그럼 척척의 품사가 뭐냐? 너희가 모르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이 척척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지? 문제를 척척 푼다. 그치? 푼다란 동사를 꾸미니까 얘는 부사야. 그치? 부사 뒤에 이렇게 명사가 왔으면 비통사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바로 뭡니까? 세 가지만 비통사고 이거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 통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꼭 외워줘야 합니다. 요즘 수능 트렌드가 이렇게 개념이 보기에 나오지 않아. 그냥 보기에는 예시만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거 외워야 돼요. 그래서 비통사 합성어 세 가지. 첫 번째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없이 명사와 결합한 거. 두 번째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없이 용언이 온 거. 세 번째 부사 뒤에 명사가 온 거. 이렇게 세 가지만 비통사다. 이렇게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예문으로 이렇게 연습하니까 그 연습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요 개념, 요 표는 무조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요 표 자체가 외워져 있어야 합니다. 괜찮니? 여기까지가 단어의 기본적인 이 문법. 선생님이 한눈에 보기 똑같죠? 단일어와 복합어, 파생어, 합성어, 접두, 전미. 접두는 뒤에 있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기 힘들다. 전미는 바꿀 수 있다. 합성어는 통사와 비통사 합성어가 있다. 비통사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합성어의 종류인데 합성어의 종류를 잠깐 보면요. 대등합성어, 종속, 융합 합성어 있어. 일단 합성어의 종류니까 얘는 어근 플러스 어근이라는 얘기죠. 어근. 근데 이 어근과 어근이
그냥 본래 의미를 유지하며 대등하게 붙으면 대등합성어야. 오가다, 오다와 가다. 쉽죠? 논밭, 손발 이러면 대등. 종속은 한쪽이 다른 쪽 꾸며줘. 주로 앞에 게 뒤에 걸 이렇게 꾸며. 어떤 나물? 콩나물. 어떤 다리? 돌다리. 어떻게 먹어? 빌어 먹어. 어떻게 봤어? 얕봤어. 이러면 종속합성어. 융합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완전히 새로 다른 의미로 바뀌어야 돼. 그래서 춘추가 대표적인데 원래 이 추는 봄이란 뜻이고 추는 가을이란 뜻인데 합쳐서 춘추는 나이, 연세. 그러니까 우리가 춘추란 단어 처음 들은 애도 있을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우리가 보통 연세를 물어볼 때 연세보다 더 높은 게 바로 춘추란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올해 춘추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단어 요즘 잘 안 쓰지? 아무튼 이렇게 봄과 가을이 합쳐져서 나이를 물어보는 단어로 바뀌었다. 그래서 대등, 종속, 융합합성어 요 개념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어 파트였고 그 다음 뒤에 가볍게 보면 선생님이 요거 뒤에도 단어 의미 보면 일단 중심 의미와 주변 의미 관계에 있는 다이어. 중심 의미는 기본적 의미, 핵심적 의미, 사전적 의미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손 했을 때 중심 의미는 신체 손이지. 근데 주변 의미는 그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거. 예를 들면 내가 물건 살 때 막 너무 많이 사. 정말 손이 커. 씀씀이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 엄마는 음식을 만들 때 10명밖에 안 오는데 100인분 만들어. 손이 커, 통이 크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동의미어와 다이어는 달라요. 동의미어는 각각의 중심 의미 두 개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와 배, 먹는 배와 타는 배, 또 우리 신체 배 이렇게 각각 중심 의미 관계 이걸 우리가 동음 이어 동음 소리만 우연히 갖고 뜻은 전혀 다른 거. 다이어는 하나의 중심 의미와 여러 개의 주변 의미가 결합된 거다. 즉 중심 의미가 있고 그 주변에 주변 의미가 이렇게 또 주변 의미 이렇게 있는 게 다이어고 동음 이어는 중심 의미와 그다음 또 하나의 중심 의미 이렇게 우연히 얘네 둘이 소리만 같은 거다. 요거 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사전을 통해서 파악하면 쉬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거 다리 사전에서 다리란 명사가 있는데 이렇게 다리라고 우리가 찾으면 이걸 우리가 표제어라 그래. 표제어. 그래서 다리란 단어는 표제어가 두 개가 있지. 그리고 다리 1과 다리가 표제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 다리 1과 다리 2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 우연히 표기만 갖고 소리만 같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얘네 둘은 동음 어랑 관계고 그 다음에 다리 1만 보면 그 안에도 뜻이 총 4개가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첫 번째가 바로 중심 의미야. 중심 의미. 그 다음 그 뒤에 3개가 바로 주변 의미. 즉 다리 1은 중심 의미 하나 있고 주변 의미 3개 더 있을 수 있겠지. 아무튼 다이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리 2도 마찬가지야. 이 1번이 무조건 중심 의미가 되고 2번은 1번에 의해 확장되어 나온 주변 의미야. 그래서 결국 다리 1은 다이어고 다리 2도 각각 다이어고 둘의 관계는 동음 이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아래 보면 다리 1과 다리 2는 각각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진 다이어고 이 둘은 동음 이어 관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단어 뒤에 또 있네.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들어. 자, 다음은 이제 사전적 의미, 그냥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고 함축적 의미를 시에서 쓰는 의미입니다. 됐고요. 유의관계는 비슷한 거죠. 그 다음 반의관계는 반대입니다. 근데 반의관계 중요한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데 한 개만 대립을 이뤄야 돼. 한 개. 예를 들어서 할머니와 청년 이러면 안 돼. 이건 성별과 나이가 둘 다 대립되지 이러면 안 되고 하나만 대립돼야 돼. 할머니와 할아버지. 모든 게 다 비슷한데 성별만 달라야 돼. 이게 반의관계다. 상하관계는 뭐 포함과 그 다음에 포함되는 관계, 포함하는 관계. 스포츠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야구, 축구 있으면 스포츠가 상의어, 하이어는 야구, 축구 이렇게 된다. 요 정도 뭐 솔직히 안 해도 충분히 되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단어 했고요. 선생님이 단어에 대한 이제 또 예시문을 많이 줄 테니까 그걸 통해서 좀 더 확실히 개념을 정확히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갖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형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